체육과 크로스핏 채널 브로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온라인 박스 아레나 이벤트 1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벤트 2가 나왔어요. 뭐 제가 참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이벤트가 나온다는 거는 이제 재밌는 와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또 해보려고 합니다. 운동은 이렇습니다. 최초 6분 동안 6개의 월볼샷, 그리고 9개의 박스 스텝오버, 그리고 4분 동안 원RM 스네치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와드로 나뉘는 거죠. 최초 6분 동안은 짧고 빠르게 계속 움직여야 되는 와드고 4분 동안은 파워를 사용해야 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와드를 지금 이제 할까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뭐 6분은 당연히 빨리 해야 되겠죠. 빨리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선택해야 될 게 스텝업으로 넘어갈 거냐 점프오버로 넘어갈 거냐, 이걸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6분이라고 하면 제 체력으로는 점프오버를 하기에는 과연 6분 동안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뭐 물론 달려야 되겠죠. 근데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 그게 문제고, 스텝업으로 넘어가면 이걸 과연 빨리 할 수 있을 것이냐, 거기서 이제 스피드냐 지속성이냐, 이게 문제인데, 일단 제 생각은 월볼샷을 하고 컨디션에 따라서 점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두 발 다 올라가고 반대편으로 넘어가고 빠르게 점프를 하는 방법을 취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체력이 떨어지면 이 스텝업으로 전환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휴식 시간을 줄이고 6분 동안 계속 빠르게 움직여서, 보통 하신 분들 보니까 정말 한 90라운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 90라운드를 했다는 거는 한 라운드에 30초 정도로 보고 한 35초 정도로 보고 달려야 된다는 건데, 30초, 40초 안에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하지만 저도 목표는 일단 그렇게 잡아보려고 합니다. 한 90라운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네치 같은 경우에는 원RM을 잡아야 되는데 4분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거는 미리 스네치 워밍업이 충분히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네치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10분짜리 운동을 끝내고 한 1분 정도는 충분히 아마 쉬어야 될 겁니다. 바로 못 잡을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쉰 다음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3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건데, 1분에 한 번씩 했을 때 3번밖에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3번. 그래서 본인이 목표하는 거를 설정을 해놔야 돼요. 운이 좋다면 PR까지 할 수 있겠지만 사실 PR까지 노리는 거는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PR은 모든 게 성공했을 때 마지막 도전에 PR을 놓고 그 밑단계, 그리고 그 밑단계, 그리고 가능하다면 제일 처음에 하는 무게는 본인이 어떻게 들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무게를 놔두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네치 PR이 지금 한 175 이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한 135를 첫 번째 도전으로 하고, 그 다음 155, 그 다음 165, 그 다음 175까지 갈 수 있으면 그렇게 가도록 하고, 일단 하체가 확실히 털릴 거기 때문에 하체를 확실히 풀어주고, 그리고 A파트 6분짜리 하기 전에는 심박수를 확실히 올려주고, 그리고 운동 전에는 본인의 스네치 한 80% 정도, 90%까지는 한번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스쿼트 스네치를 확실히 연습을 한 다음에 와드를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몸을 좀 풀고 제가 대회에 직접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출발!
운동을 마쳤습니다. 정말 도전적이네요. 대회 와드를 하면 실력이 탄로나는 것 같습니다. 운동 못하는 게 너무 표시가 나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력을 계속 올리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와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거는 첫 번째 파트 6분짜리에서 최대한 빨리 달리되 가능한 한 박스 점프 오버로 하고 그 다음 점프가 안 될 때는 스텝업으로 넘어가는 건데 저는 한 5라운드까지는 점프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뻔뻔한 생각으로 진행을 했는데 3라운드에서부터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스를 제가 가까운 데 두려고 월보샷하고 바로 뒤쪽에 놨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옆쪽에 놔야 돼요. 옆쪽에. 박스 점프 오버를 하면 홀수잖아요. 그러면 반대편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그거를 쉬는 시간으로 둘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도 줄여주는 게 당연히 좋겠죠. 월보샷을 하고 옆쪽으로 두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살짝 옆쪽 대각선. 그리고 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출용이 아니에요. 저는 출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월보샷 타겟이 영상이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출전하는 선수였다 그러면 우리 체육관의 타이머 바로 옆에 있는 타겟에서 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운동하는 모습이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박스 스텝 오버를 하면서 발을 아주 바닥에 살짝 대고 넘어갔어요. 진짜 발끝만 대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발을 다 댔는 경우도 있었지만 박스 위에서 스킥 같은 느낌으로 분명히 발을 다 올리긴 올렸지만 위에서도 살짝 점프를 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느낌? 그래서 두 발이 동시에 다 안 닿는 느낌도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게임에 제가 출전하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도 이제 대회에 출전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노래 판정을 안 받고 정확하게 랩수를 인정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혹시나 이게 궁금하시고 헷갈린다 그러면 주최 측에 문의를 하십시오. 주최 측에 온라인 박스 아레나에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보샷 할 때 본인은 앉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다 안 앉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확실히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몸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박스 점프 오버나 박스 스텝업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정말 많이 써요. 다시 월보샷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사실 월보샷 들어가면 6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로 안 힘들어요. 근데 월보샷 또 끝나고 또 박스 점프 오버 또는 박스 스텝업으로 넘어가면 이게 동작이 바뀌면서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박스 점프 오버 같은 경우에는 좀 고통스러워요. 다리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월보샷 할 때 스쿼트를 하되 일어나면서 강한 힘을 내지 마십시오. 즉 월보샷을 할 때 팔 힘을 더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월보샷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느끼실 텐데 우리가 스쿼트를 앉았다가 팔을 완전히 미는 동작이잖아요. 그래서 하체에 큰 힘을 상체 머리 위까지 연결하는 동작입니다. 월보샷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하체 힘을 덜 쓰고 상체 힘을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을 미는 힘으로 충분히 공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박스 스텝업에서는 다리를 더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피로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월보샷에서는 다리랑 팔 둘 다 사용하기 때문에 다리는 조금 덜 쓰고 상체를 더 많이 쓰면서 동작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대회 측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끊어지면 안 돼요. 앉았다가 일어난 상태에서 팔을 던지는 게 아니라 연결되는 동작 속에서 하체는 덜 쓰고 상체는 강하게 밀어주면서 상체를 조금 더 사용하셔서 월보샷에서 하체 에너지를 조금 더 세이브를 하십시오. 자, 그리고 스네치. 저는 제 예상대로 스네치 무게를 했어요. 135, 155, 165. 대회 영상을 찍으실 때 꼭 친구나 심판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옆에서 무게를 바꿔주세요. 저 무게 바꾸는데 진짜 시간이 너무 많이 투자된 것 같아요. 물론 그동안 쉴 수 있습니다. 물론 쉬어야 되고. 근데 비효율적이에요. 옆에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도와달라 하십시오. 그래서 무게를 바꿔달라 하십시오. 모르는 사람이라도 같은 체육관이면 같은 가족 아닙니까? 도와달라 하십시오. 무게 내가 이렇게 세팅할 거다 바로 미리 딱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스네치 할 때
1차, 2차, 3차 이렇게 도전을 하십시오. 제가 생각했던 대로 3차까지 진행을 했는데 3차 느낌이 좋았습니다. 165 느낌이 좋았기 때문에 제 이퀄 PR 175도 한번 해보려고 마지막에 이제 무게를 바꿨는데 시간이 오버돼서 더 많이 들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실패할 확률이 높았겠죠. 근데 한 번도 못 들어봤던 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무게를 판별하는 게 좋긴 하지만 확실한 거는 첫 번째 도전에서는 무조건 본인이 확실하게 진짜 너무나 확실하게 들 수 있는 무게를 드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무게를 조절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실패를 하면 멘탈이 무너져요. 너무 쉬운 무게에서도 내가 당연히 들 수 있는 무게지만 좀 아슬아슬한 단계에서 만약에 했다 무너지잖아요. 못하잖아요. 그러면 확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실수하고 그 다음에도 실수하고 결국에는 4분이라는 시간이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처음 도전에서는 확실하게 들 수 있는 거, 내가 이거는 와드 중간에서도 빡 들 수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7, 80% 정도의 무게, 한 70%나 75% 아니면 80%이 정도의 무게가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PR이 175인데 135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55, 그 다음에 165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첫 번째는 확실한 거,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무게 올리면서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네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많아야 4번이에요. 4번보다 만약에 더 도전을 한다 그러면 무게 세팅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많아야 4번 또는 평균적으로 3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 박스 아레나 이벤트 2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저도 대회를 뛰는 느낌으로 이렇게 와드를 하니까 참 재밌고요. 대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회를 참여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운동 한번 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그리고 본인이 도전하셨으면 댓글로 한번 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 댓글 보고 힘내서 다음 이벤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회를 하신다고 하셔도 절대 다치시면 안 됩니다. 즐겁고 재밌게 운동하시고 본인의 한계를 테스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